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말 부럽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경기 낙관론과 더불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45,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 다우지수 안에서도 이 세일즈포스가 3분기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또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10.99%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다우지수의 45,000선 돌파 마감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인 마블 테크놀로지도 깜짝 실적과 함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3%대 급등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전망 낙관론이 강화되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 강세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젯밤에는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가 놀랍도록 양호하다라는 발언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공개한 베이지북 보고서에서도요, 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지난 한 달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들이 수요 전망에 관해서 낙관론을 키웠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미증시는 나날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타 랠리를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증시에 더욱더 악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당국이 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좀 주가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혜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정부가 펀드 등으로 이 경기 지수를 방어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이제 10조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 계속 부진한 흐름, 비슷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나눠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봐도 우리 증시 프로그램들 봐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은 우리 양대 시장이 개장 이후에는 낙폭을 좀 키워가다가 회복하는 듯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후반 들어서 엄청난 낙폭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계엄 쇼크에 이 투심 얼어붙으면서 살얼음판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한 달 차에 우리 증시 또 세계 최하위권 기록했고 또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밸류업 우등생으로 주목받았던 금융주들 역시 이번 계엄령 사태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줄줄이 급격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특히 이 지난 1월부터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려스러움이 좀 반영되면서 보이는 상황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주의 경우에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이 정책적 리스크와 환율이 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인 거고요. 이렇게 지수 흐름 부진하고 밸류업 같은 이런 종목들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들은 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 종목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고요. 오늘도 이 테마주들 상승 흐름세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이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서 이재명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오리엔트 전공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 해당 공장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공식 출마를 한 바가 있어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앞서 저희가 이 일을 한 번 겪은 건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이 탄핵 시에 대권 물망에 오른 인물들과 연관된 테마주들이 초반에는 역시나 반짝 올랐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카카오 그룹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줄곧 이 사법 리스크 부각되면서 악화할 것이란 기대가 줄곧 부각되던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는 좀 악화할 것이란 기대, 작용한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는 일제히 그룹주가 전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상승분의 일부를 또 반납하면서 이게 정말 이 테마주 인가? 또 이번에 이 정부 불안정함에 대한 영향이 맞는가라는 의견도 좀 갈리고 있고요. 여기에 방산주도 또 약세를 오늘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이미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온 상황이었어서 이것도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인가는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올랐던 테마, 하락한 테마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인물의 그 살아왔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진행했던 사업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에 곧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너무 크기가 작기도 하고요. 또 이 정치 관련된 테마성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투자할 때는 유의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가장 먼저 NC소프트를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NC소프트 주가가 오늘 장 초반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에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됩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전 10시 기준 전날 종가보다 13.1% 하락한 20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C소프트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는 리니지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으로 사전 예약 8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증권가에선 NC소프트가 2025년 하반기 아이온2를 출시하기 전까지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매출 공백을 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북미, 유럽 등 241개 국가에서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는 출시를 앞두고 헐리우드 배우 티소미 살라메를 광고 모델로 선정하며 흥행에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치형 게임인 저니 오브 모나크를 출시해 수익성 확보를 꾀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치형 게임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자원을 모으는 형태인데요. 개발비가 적어서 수익을 내기에 좋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신작 반응이 주가를 어떤 반응으로 이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늘 신작이 출시되니까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4%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14.55%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쭉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NC소프트의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면서 이게 좀 NC소프트의 좀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모였었는데요. 왜 이런 건지 저는 좀 이 게임을 또 잘 몰라가지고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좀 실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막상 열어보니까 좀 게임 자체가 좀 퀄리티가 기대 못 미쳤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매도 물량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희영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뉴욕발 훈풍에 이 반도체가 껑충 뛰었다.
있다라는 소식들 오늘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이 미국에서 AI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반도체 시장의 대표주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들에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이 장비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고요. 앞서 미국이 이 중국 기업 140곳을 투자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우리나라는 좀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오히려 이 대중국 규제의 반사이익이 아닌가 싶은 우리 반도체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대장주들 흐름도 좋았고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주들 상승률 상위에 다 이름을 올리면서 이 고객 관계 관리, CRM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기업의 세일즈 포스와 반도체 설계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 기술 주가까지 상승세를 주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이 오늘 이 국내 반도체주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이게 내년 2025년도까지도 이어질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K 반도체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상승세 보여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번 상승세 기록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같네요, 오늘. 상한가,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장대 양봉 그려줬습니다. 오늘 13.83% 올라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테크윙, DY, 이 YC 같은 이 대표 소부장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상승세 10%대 상승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년 이 소비장주들의 흐름도 대표주들의 흐름처럼 같이 상승 흐름을 지켜가 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파월 의장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이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비상계엄 파문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책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이 주택 공급 확대가 모두 올스톱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의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도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개정안 등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파문으로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그리고 비아파트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 혼란으로 여야 간 정책 협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공급 정책들이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정책이 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민생 법안은 좀 뒤로 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슈와 별개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등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회가 정부가 민생 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적 혼란도 빠르게 마무리가 되고 이와 별개로 또 이 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무궁화 신탁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재무 상태 악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무궁화 신탁이 선택한 돌파구는 바로 매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영 정상화 압박 속에서 무궁화 신탁이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최근 삼성 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인수자 접촉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무궁화 신탁의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궁화 신탁은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번 이 매각을 통해서 이 경영 개선 명령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2003년 설립된 무궁화 신탁은 2009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후에 부동산 신탁업에 본격 진출했지만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와 있었습니다. 과거 NH금융지주가 무궁화 신탁 인수를 검토했으나 리스크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고요. 수협 역시 건전성 문제로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책임준공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신한자산 신탁이 최근 658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린 사례처럼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 준공 약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무궁화 신탁도 인수가 된다면 이 대주단에서 인수자에게 책임 준공을 이행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궁화 신탁도 인수가 된다면 대주단이 인수자에게 책임 준공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매자들은 이 같은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새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무궁화 신탁은 현재 자회사인 K리츠 투자 운용 매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에서는 새 4곳의 원매자가 참여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6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현대자산운용, 무궁화 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 매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영 개선 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 무궁화 신탁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리스크가 이 같은 문제가 두 가지가 다 겹쳐지면서 무궁화 신탁의 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른 소식이죠.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기존에 검토하던 중 상향 대신 이 공공 분양을 포함한 역세권 뉴홈 제도를 적용해서 용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조합은 이를 통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분양을 포함한 역세권 뉴홈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기존에 검토하던 종상향 대신 지하철역 인근 용적률을 완화하는 역세권 뉴홈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6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조합 측은 이 같은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조합 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에 서울시에 정식으로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계획이 변경이 좀 된 거여서 이 재건축 조합 관계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조합 측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는 대신 기부 체납 부담이 줄고 조합원들의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부터 뉴홈 제도 기대가 좀 되는데 이 뉴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들이, 어떤 장점들이 더 있을까요? 네,
현재 음마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204%이며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한 용적률은 300%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 면적의 54%가 지하철역 250m 이내에 해당돼 1.2배인 36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종상향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거나 기부 체납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역세권 유홈 제도를 적용하면 공공분양, 일반 분양, 임대주택의 비율을 30대 40대 30으로 조절할 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공공분양을 포함해 용적률을 완화하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 수익성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음마아파트는 지난 1976년 준공이 되어서요, 재건축 추진 28년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합은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 중이고요. 내년 조합총회에서 사업 변경안을 의결한 후에 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 강남의 이 대표 재건축 단지죠, 음마아파트 역세권 뉴홈 제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참여 업체 중 단미정 한과의 이인숙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국내에서도 이 홈쇼핑으로도 정말 잘 나가는 대표님입니다. 단미정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단미정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미정은 제가 84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로지 한 길만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부터 어머니한테 배워서 저희가 약과 그다음에 유가, 강정 등 만들어서 국내 그 대형 그 유통업에 나가고 또한 또 해외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많은 것을 한국에 가공한 우리 그 쌀로 만드는 걸로 세계적으로 좀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100일부터 100일까지 먹는 우리 한과, 그리고 이게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잘 되고 또 거기다 또 야채라든가 등등 곁들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식에도 좋고 또한 식사 못했을 때 조금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장점이라면 저희는 체종류로 만드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또 찹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산 찹쌀, 체종류 이렇게 해서 한가를 만들어서 전 글로벌 시대에 K푸드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 박람회에서도 이러한 포부가 좀 느껴졌는지 너무나 인기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희 한가를 참 젊은 아기부터 젊은이, 그다음에 이제 중년, 또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잘들 아주 드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거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려고 더 또 가져가시려고 줄을 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대형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좀 많이 좀 그
진열이 돼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그니까요. 먹어보면 아마 엄청 더 인기가 많아질 텐데, 이 약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약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종류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찹쌀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방도 좀 넣어요. 왜냐?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한방으로 넣어가지고 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약과는 아주 그런 점에 좀 장점이 있어서 못 만들어서 못 나가지만 더 많이 깔 수 있다면 또 더 부지런히 더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정말 인기도 인기인데 조청유과도 이번 박람회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조청유과도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저희는 채종유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로 하고 조청으로 넣기 때문에 아주 맛이 독특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일부터 100살까지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청유과가 그 누가 드셔도 싫다 소리 안 하고 이제 옛날에 따지면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에 우리 임금님상에 올라가던 것이 바로 조청유과입니다. 그래서 100일부터 100살까지 쓸 수 있는 거, 드실 수 있는 게 저희 조청유과입니다. 네. 이 100일부터 100살까지 먹을 수 있는 단미정의 약과 조청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민희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겨울임에도 좀 포근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얼음 낚시와 관련된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양평 빙송어 축제입니다. 양평은 우리나라에서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양평에서도 이곳, 바로 수미마을은 농촌 관광의 메카라고도 불립니다. 물 좋고 자연 좋은 이곳에서 양평 빙송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재미가 얼음 낚시라고들 하는데 두 분은 체험해보셨어요? 저는 겪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빙어나 송어는 아닌데 금붕어를 떠본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이 빙송어 축제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빙어나 송어를 맨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빙어를 이제 뜰지 같은 걸로 떠서 이제 집에 가져가는 그런 축제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또 특히나 이번에 이 축제가 열리는 곳은 수미마을이라고 하네요. 이 마을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미마을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곳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100번 이상 소개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100번 이상 소개가 될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축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양평 빙송어 축제,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양평 빙송어 축제에는 메인 프로그램과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메인 프로그램은 얼음 빙어 낚시와 돈빙어 뜨기, 송어 맨손 잡기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하얀 키즈 눈썰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프로그램은 수미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제 찐빵과 피자 만들기, 네바퀴 체험과 깡통 열차 체험, 그리고 다육이 화분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 이제 알찬 겨울 체험부터 맛있는 먹거리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실제로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까지 있고 정말 알차서 지금 당장 가보고도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될지 언제까지 이 축제가 열리나요? 네, 양평 빙송어 축제는 지난 11월부터 막을 올렸는데요. 내년 3월 3일까지 축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수미마을에서 축제가 알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3일까지면 좀 그래도 기간이 충분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축제를 더욱더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준비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준비물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눈썰매라든지 아니면 겨울을 체험하면은 아무래도 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옷 같은 게 이제 물에 많이 젖고 축축해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이런 제대로 겨울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선 바로 이제 방수 장갑과 방수 바지 그리고 여벌옷이 필수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축제를 떠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눈과 관련된 축제다 보니까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핫팩이나 담요 같은 것도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 축제다 보니까 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 좀 센스 있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양평 빙송어 축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서민희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매일매일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빈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만회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계엄 사태의 여파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더니 전일 대비 더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 하락한 2441.85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꾸준히 하락하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은 코스닥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2% 하락한 670.94에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급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살짝 다시 상승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는 것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200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 1,662억 원 그리고 557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2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은 56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홀로 36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은 전일 대비 그래도 몇 가지 오른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반도체 기술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시가총액 6위인 고려아연인데요. 전일 172만 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200만 원까지 도달하며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HLB가 1.53% 상승했고 시가총액 6위인 휴젤이 3.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9% 하락하면서 2441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장중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저점까지 다가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92% 하락하면서 6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좀 플러스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에 막판에
초반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거의 저점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별로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주의 매도세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한 그러한 물량 중에서 대부분이 금융주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거의 다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역시 좀 정치 테마주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시장에 지금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전환해보려고 가지고 온 건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두 분 혹시 뷰티에 당연히 지금 미모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뷰티에 관심 많으신가요? 네, 정말 많죠. 어느 쪽 그러면 좀 관심 있으세요? 그럼 뭐 화장품 쪽도 많고 이런 뷰티 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기 사용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혼자서 해본 적은 없고 저는 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받는 쪽을 택하기는 한데 요즘 네. 이제 홈 기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관심을 가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그 준비한 내용 보니까 APR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지난달에 이제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면세점에서 뷰티 기기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APR. 사오셨어요? 부스터 프로를 제가 부스터 프로를 딱 사오셨어요? 네. 맞춤 준비를 해왔네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면세점이니까 할인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 그럼 진출을 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누적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77만 대를 이제 판매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관리를 받고,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피부 처짐, 뭐 이런 노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피부과에 가서 봤던 걸 이제는 홈케어로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부스터 프로 말씀하셨던 네, 직접 사오셨대요. 이 부스터 프로를 어디서 APR에서 네, 출시를 한 건데 누적 판매수 77만 대를 돌파를 했고 이게 출시 1년 만에 기록한 숫자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진화된 뷰티테크를 선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메디큐브 에이지라는 이 APR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여기 이제 이 브랜드에서 출시를 한 거고요. 6in 1 이거 6in 1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6가지 기능을 한 가지에 집어 넣었다라는 콘셉트로 뭐 광채, 탄력, 볼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복합으로 제공을 하는 만능형 뷰티 디바이스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한 것이 이제 톡톡히 시장에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올투자증권에서는요, 이 APR 이 또 북미 매출 호조도 기록을 하면서 덕분에 4분기 실적이 또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었는데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비한 이 선적으로 운반비가 좀 전분기 대비 60억 원 정도 증가할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대하면서 다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구글 트렌드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집계를 볼 때는 이 4분기에는 APR 이 북미 매출의 호조를 더욱더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재밌게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 뷰티 쪽,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도 좀 이렇게 외국에 인기가 많은데, 이 뷰티 기기 쪽도 엄청 인기가 많고, 그리고 병원에서 요즘에는 그런 울세라,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리프팅. 그래서 그런 것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좀 추천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저 좀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근데 울세라, 저는
슈링크 있죠. 그걸 네. 좀 주기적으로 받는 편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피부가 좀 얇아진다고 합니다. 아. 네, 또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부스터 프로그램으로 네, 이 얇아지는 피부를 좀 보완을 해주고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뭐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인모드 가장 추천하는데요. 이제 인모드는 울세라만큼 가격대가 비싸지도 않고 한 10만 원 초반대로 조금 접근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받고 나면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운타임이 한 2주 정도 걸려서 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될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번 이상 받아야 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2주면은 그럼 회복 기간이 좀 걸리는 편이네요. 맞아요. 사람마다 이제 멍이랑 붓기 정도는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일주일 이상은 멍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꿀팁 얻어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뷰티 디바이스도 네. 저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오셨던 네. 그 아나운서분이 뷰티 기기 홈케어를 하는 걸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듣고 APR에서 부스터 프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했으니까 또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런 꿀팁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오전 10시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날 하락하다가 오늘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브랜드가 전날 장 마감 이후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히며 주가의 호재로 보통 나타납니다. 노브랜드는 보통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이에 따라 보통 주식 807만 8,571주가 신규 발행됩니다. 신주 배정일은 오는 1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늘 2025년 1월 13일입니다. 갭이나 의료복, F&B 등 여러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웃도어 인수 효과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연결 순이익은 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994년 설립된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요. 고객사로 월마트와 대형 할인점뿐만 아니라 갭이나 리바이스, H&M, 그리고 락앤본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노브랜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무상증자 100%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오스에도 이제 매장을 1호점을 열었다 이러한 소식도 같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라오스에는 1+1 이렇게 판매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노브랜드에서 1+1으로 좀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라오스의 그 현지에서도 좀 인기가 크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까지 겹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뭐 여행과 항공 테마 한번 봤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하나증권에서 12월 4일부로 이 계엄령은 해지가 됐지만 이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 자국민 대상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이 해외 여행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또 환율이라는 언급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12월 4일 이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7.2원이 상승하면서 1,41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당분간은 1,400원대 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담겼다고 합니다. 고 환율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건데요. 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에 갈 때 좀 부담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의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한진칼, 티웨이홀딩스, 진에어, 부산에어 같은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여행 관련 테마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을 더불어서 노란풍선 같은 종목들 오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 혜림 아나운서께서 원래는 좀 미증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애착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코인 얘기를 좀 했었어요. 맞아요. 네, 코인으로도 수익 보고 계신가요? 수익은 아니고요. 회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반토막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회복을 좀 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좀 위기가 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미 증시 영향 따라서 미국이 또 우리한테 주는 영향 따라서 또 달러와 영향 따라서 계속해서 이 오르고 내림을 좀 반복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수익을 조금 봤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옛날에 계셨던 옛날에 좀 낮은 저점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탈출할 기회를 좀 엿보고 계시지 않나 할 정도로 이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면서 이런 우리 증권사 이 코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 오르면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이 두나무 지분 매각 우려에 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대비 15% 오른 4,27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이런 T사이언티픽 그리고 이제 대주주인 위지트 등도 함께 세 종목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좀 연일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다가 오늘 10만 달러 넘었다 이런 기사까지 봤거든요. 앞으로 더 오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는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에서 이 종목을 하나 보셨다고요? 네. 앞서 앞쪽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꼽은 특징주는 동신건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29.83% 오른 35,2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동신건설의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 기관 매매 내역을 보면 외국인은 14,306주를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1,202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는 44.41%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에이텍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창조 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신승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에이텍의 계열사인 오리엔트전공도 30% 오른 1,911원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성건설, 토탈소프트 등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 계속해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었고 표결은 7일에 한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이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포트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목요일장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외국인 돌아와 라고 뽑아왔는데요. 오늘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정을 찾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서 부르는 주문을 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정리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유명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 주식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입니다. 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어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다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증시 좀 불안정할 때는 불안감도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좀 분배를 해서 여러 곳으로 나눠 놓자.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격언 같은 이야기 하나 네.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증시 연일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방한 우리 증시 저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도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